오늘은 적치증에 대한 얘기예요. 적치라고 들어보신 적이 없죠? 좀 생소하시죠? 네. 근데 잘 아는 질환이에요. 이 무슨 사진 같나요? 몰라요. 무슨 사진 같으세요? 해봤어. 네, 이거 대장 쪽 사진이에요. 대장이에요? 대장 쪽인데 요게 암이에요. 종양이거든요. 이런 뭔가 덩어리가 생긴 것, 종양의 덩어리잖아요. 그런 덩어리가 생긴 걸 한의학에서는 적취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취증이라는 거는 배 속이나 가슴이나 옆구리나 뭐 그런 데다가 이제 결괴라고 해서 이건 뭉쳐진 덩어리란 뜻이에요. 뭉쳐진 덩어리가 생겨서 뭔가 배가 더부룩하든지 어디가 더부룩하고 항상 그득하고 아픈 증상, 이걸 적취증이라고 해요. 현대의학에서는 종양에 가깝고요. 뭐 우리라고 하기도 하고 진가라고 하기도 하고 현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적이랑 치가 약간 다른데요. 일단 요 적은요 한 군데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가 있는 질환을 적이라고 해요. 요 치는요 얘가 있다가 없다가 혹은 옮겨 다니고 이런 덩어리가 있는 질환들을 치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증이 조금은 더 심한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적치증이 왜 생기냐 하면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요 기울이라는 거는 뭔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좀 꽉 막혀가지고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게 심해지면 습이 쌓인다고 하는데, 이 습이라는 거는 몸 내부에 우리 몸의 물이 70%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순환이 안 되면서 얘들이 뭔가 좀 끈적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담음이랑 어혈이 쌓여요. 담음이랑 어혈이란 거는 뭔가 우리 몸에 생긴 그런 노폐물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는 적취라고 하는 뭔가 덩어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현대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래요. 기울은 스트레스에 가까워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요. 몸의 습은 순환장애예요.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뭐 피도 혈액도 순환이 안 되고요. 몸에 있는 물도 순환이 안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정체가 되고요. 정체가 되다 보니까 노폐물이 쌓이겠죠. 그 노폐물들이 쌓이고 지들끼리 막 뭉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비정상 조직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5장으로 나눠보면 뭐 간적, 신적, 비적, 표적, 신적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음식에 의해서 생겼냐에 따라서 뭐 주적은 요거 술 때문에 생긴 거고요. 면적은 밀가루 많이 먹어서 생긴 거고, 육적은 뭐 고기 먹어서 요거는 해산물, 요 채소 과일 같은 거, 요건 차, 그리고 물, 뭐 요건 기생충 감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때문에 생겼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나누기도 하고, 혹은 원인에 따라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으면 기적, 뭐 음식 때문에 생겼으면 식적, 담음 때문에 생겼으면은 담적, 어혈 때문에 생겼으면 혈적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치료법은 뭐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원인은 요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 요 노심상이란 거는 내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든지 걱정이나 고민을 너무 심하게 계속 했다든지 이러면서 생겼다고 보는 거고, 노건상은 과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과로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몸의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생겼다고 보는 거고요. 요 음식상은 음식을 부적절하게 먹어서 뭐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든지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러면서 생긴 거고요. 방루상은 성관계를 적절치 못하게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했다든지 절제를 못했을 때 이런 경우에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은 그렇다 치고 적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걸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려면은 일단 요 정기랑 사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요 사기라는 건요, 뭔가 내 몸에 병을 일으킨 병적인 물질들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정기라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내 면역력, 회복력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치가 생겼으면은 뭐 적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 치료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칼로 내 병적인 물질들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칼이 병적인 것만 도려내는 칼이 아니고 나도 좀 같이 공격하는 칼이에요. 병적인 것만 공격하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 체력도 좀 같이 깎아먹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방패를 열심히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내 몸의 회복력과 면역력을 굳건히 좀 지켜줘서 얘들이 공격해도 내가 크게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요 한의학에서는 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병들을 좀 지켜나가면서 내가 좀 더 버텨나갈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강해버리면 방패를 아무리 키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봐서 지금 일단은 병적인 걸 더 해결하겠다 하면 이게 칼로 공격을 하는 거고요. 면역력을 지켜서 얘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면 방패를 굳건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적치증이 생겼다 하면 적치증은 병의 약간 끝단계에 가까워요. 우리 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질환이잖아요. 난치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게 생겼으면 일단 내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줘야 돼요. 요새는 뭐 항암 치료 이런 것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때문에 더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암 걸려서 체력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관리 잘 해줘야 되는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 또 적절한 정도의 운동 그리고 먹는 거 조절하고 이런 것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 중에 체질시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체질시기라는 건요, 내 몸의 체질을 알아서 체질마다 좋은 음식들과 나쁜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려 먹는 거예요. 내 몸이 좀 건강할 땐 괜찮은데요, 내 몸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체질시기가 도움이 많이 돼요. 내 몸에 좀 좋은 것들만 가려서 먹으면서 면역력을 빨리 키우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적치증이 왔다 하면 한약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뭐 특별한 특효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끝까지 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일단은 우리 담음어혈이라는 게 노폐물인데 그런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서 이 병을 악화시켰잖아요. 그런 걸 제거하는 약들을 쓰고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여기저기 생겼을 거예요. 그 염증을 제거하는 청열제들을 쓰게 되고요. 그런 거 말고도 내 지금 체력이 좀 버텨줘야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기를 북돋고 소화기를 살리는 그런 약들을 좀 같이 배합해서 써요. 한약에서 이 소화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환자 뭐 좀 심한 환자분들 보면 소화기가 얼마나 살아있냐에 따라서 병의 예후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도 소화기가 좀 살아있고 소화를 잘 시키는 분들은 몸에 영양물질이 공급이 어쨌든 되기 때문에 좀 더 컨디션 관리 잘 할 수 있고요. 소화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병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한 건데, 한약을 먹으면 암이 커진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좀 오해예요. 왜냐면요, 한약을 안 먹어도 암이 커져요. 심지어 항암 치료를 해도 암이 커져요. 뭘 하든 안 하든 암은 언제든지 커질 수 있어요. 거기에 한약은 영양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게 빨리 큰다는 거죠. 자, 한약이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한약을 먹고 암이 작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한약들이 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한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한약도 있고 내 몸을 북돋는 한약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도 몰라요. 뭐 때문에 커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해에 가깝고요. 그 양방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들이 약 쓰고 하는데 한약이 들어가면 자기가 뭘 더 이제 먹었는지 모르니까 양방 선생님들 그거를 제어가 안 되니까 무조건 피하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환자분들이 한약을 이제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거 말고 그냥 시장에서 산 거 뭐 이런 것도 다 한약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해가 좀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실제로 그게 뭐 한약의 암이 커지는 게 아닌 게, 요 MD 앤더슨 캔서 센터라고 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국립암센터예요. 암 관련해서는 미국이 제일 권위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통합의학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약이랑 천연물 이런 거랑 뭐 항암치료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쓰면서요, 뭐가 환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지 항상 연구하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바보라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고요. 또 일본에는 칸포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의사들이, 한의사가 따로 없어요. 거기서는 의사가 한약도 처방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다 하는데 그런 걸 한 방을 이제 일본어로 풀면 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칸포라고 부르고 암 환자들한테 한약도 쓰고 약도 같이 쓰면서 어떻게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할 수 있지 항상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좀 미비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적시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난치석 질환 환자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답답한 게 이게 뭐 치료도 안 된다고 하고 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시한부 인생을 받기도 하죠. 당신이 이제 한 달, 두 달 뒤면은 죽는다고 이렇게 말을 듣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의료 말고 어딘가는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면서 한 명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 명의 의사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그런 것들 나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본인이 되었든지 주변 분이 되었든지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